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입니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 완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 혁신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규제를 고난으로 여기는 퇴직 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상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주요 대기업은 향후 투자 계획을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 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내용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MB 시즌2를 보는 것 같습니다.